오늘은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경이고요. 지금 저는 HL3 EPH 서필원입니다. 충북 본부 청주시 지부에 나와 있고 제 앞에는 DS3 QFB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QFB 의원님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세까지 이렇게 고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소개, 콜사인하고 이 성함하고 사시는 곳 정도로다가 일단 인터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S3 QFB 정성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는 서문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지금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엠님. 오엠님 뵙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뵙기는 뵀는데, 사실 이런 시간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또 어떻게, 목련이 막 겨울에 피는 이 시점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엠님. 오엠님이 이제 아마추어 무선을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제가 아마추어는 꿈은 아마 제가 중학교 이때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전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혼자 독학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배우면서 제가 원래 집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운상가라고 있는데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접하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 보면은 특히 또 보면은 옛날에도 보면은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예. 이제 새마을 무전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새마을 무전기죠. 그게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 항상 저걸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걸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생활 무전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생활 무전기는 아무렇게나 막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를 공부 그때부터 하면서 하나도 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 책자 그거 만드는 교재. 네, 007 키트 네, 이런 뭐 거. 그런 거보다 네. 이제 조금 난이도가 더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거기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그 무전기가 만드는 회로도가 있었어요. 맞아. 419 회로집인가 뭔가 이런 회로집 네, 얘기하시는 그런 게 거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키트 같은 경우도 그때 거기 보니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결진도 해보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만들어 제작을 하셨어요? 예. 이야.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으니까, 그 재료야 뭐 그때 이제 세운상 가면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뭐 이제 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잘 들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 하는 식으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있다가 이쪽으로 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누가 하는 분이 옆에 한 분만 계셨으면은 그렇게 쉽게 접했을 건데, 이런 게 이제 어떤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꿈만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 세월만 흐르고 이제 계속 전자 쪽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공이 또 하다 보니까는 토목 쪽으로 갔어요. 옛날에 뭐라 그럴까 80년대 한창 그 중동붐 이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저기 셋째 이모부가 그쪽 현대건설 현장 소장급이니까 지금은 한 부장급죠. 그래가지고 현장 그쪽 가신 셋째 이모부가 계셨는데, 야, 너 뭐 딴 거 없이 인문계하고 어째 별별 없다. 대학 나도 대학에 나오지 있지만은 인문계 쪽으로 인문계를 가지 말고 차라리 공고 쪽으로 토목이나 건축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토목이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로. 그래서 제가 토목과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양대 토목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이 또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데가 저기 있었어요. 롯데건설에 보면 현재 옛날에 저기 롯데 잠실 롯데월드 있죠. 네, 그쪽에 터파기 공사할 때 최초 이제 그때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전공으로 전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전공 전자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독학을 한 게 이제 부전공이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독학을 한 거니까 부전공이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 쪽에 또 이제 친구들도 대부분 또 전작가예요. 저 혼자만 이제 토목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야, 너 우리 회사에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서비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서비스센터죠. 거기 근무를 했었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가서 몇 년만 보고 이제 실기 테스트를 해보래요. 그럼 알았어. 그러고 이제 괜히 거기 꼬이면 다
그 제가 다니던데 그만두고 또 거기를 간 거 아니야. 가가지고 와. 처음에 이제 안 그만두지 않고 가서 이제 면접하고 실기를 봤죠. 그랬더니 네. 이제 하던 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거기 다 먹히니까요. 뭐 고치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막 했었으니까 그 정도면 이제 뭐 개치기도 뭐 사용할 줄 알고 그러니까는 뭐 이거 주면서 처음에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실기를 이제 뭐 하나를 고쳐버려요. 주더라고요, 하나를 샘플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고쳤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한대요. 그래서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하네요. 아, 이래서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앞으로 하면 잘하겠네요. 그러면서 출근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저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쪽도 괜찮으니까. 뭐 롯데건설이니까 뭐. 그래가지고는 결국 껴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가게 돼서 거기도 다니는데 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쪽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라는 게 경쟁 사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를 갖다 자기네 대리점 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이게. 나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걸 그만두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저기더라고. 또 건설 쪽으로 또 가게 좀 뭐해요 또 이제 하다 보니 그래서 또 이제 부정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컴퓨터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8비트 컴퓨터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계산기식이었어요. 이거 숫자만 나오고 이거 이제 키보드식으로 이렇게 치면은 Z80이라고 들어보시면 Z80 그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는 이제 숫자만 나오고 그걸 이제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안성품이 아니라 다 조립식이에요. 내가 떼내서 막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자신 있었으니까 그걸 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컴퓨터는 옛날에도 저기 뭐랄까 단색으로 나눈 모니터 아시죠? 녹색. 그때도 그걸 만들 수 있었어요. 키트로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떼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업이 그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컴퓨터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주 업으로 하던 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용산에 아예 그 전에 다른 거 했었구나. 대우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우 계열사 대우 시스템 거기도 있었었고 거기는 뭐 했냐면 이제 네트워크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서버 하다 보면은 회사 같은 데 온 서버에다가 이제 옛날에 하나씩 컴퓨터를 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메인 컴퓨터 있고 거기서 랜선으로 해가지고 서버에서 이제 자기네 치기만 서버 걸 꾸려서 쓰는 그 네트워크 방식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학원도 다녔었어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제 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직장에서도 이제 제 윗분이 또 그쪽으로 전문가이신 게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해봤던 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그 구내식당 그 전산 있죠. 옛날에 카드로 꼭 찍으면은 누가 먹었다 안 먹었다 뭐 그런 거 체크하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학원 몇 군데 그것도 한번 해줘봤고 그러다 거기 잘 다니다가 이제 거기도 그러니까 저는 기가 얇은가 봐요. 누가 좀 오라 그러면은 거기에 잘 넘어가요. 이미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그 다음에 가게 된 데가 이제 저기로 가겠거든요. 세운상가. 아니야 세운상가랬다. 용산 연상 전자상가. 네, 그 초창기 때거든요. 그쪽으로 가지고 컴퓨터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 286, 386 이때 시절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가가지고 저걸 했거든요. 영업제 사장. 월급제 사장이라고 있죠. 네네네. 제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 온 사장이 이제 부모님이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뭐 할 거 없고 그러니까는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러면 네가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사람을 써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채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자금은 그분이 되고 운영은 제가 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컴퓨터 부품들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지금도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 저식 컴퓨터 하다 보니까는 CPU, 램, 뭐 보드 이런 거를 구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이제 예를 들어 CPU를 한다 그러면 CPU를 전체로 이제 그걸 구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에다가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오후 되면은 직원들 시켜서 수금을 해오고 그 일을 했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런 거 좀 말하기 좀 그러지만은 돈 세다가 물집 잡겠다는 손 들어보셨어요? 야. 아니 아까 이제 영업 사장이라고 했을 때 벌써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돈 세다가 손집에 물집 잡고 못 들어보셨죠? 예. 그때 당시로는 그 개수기라고 그랬죠. 그 돈 세는 게. 돈 세는 기계. 그게 이제 상당히 은행 아니고 맞아요. 은행도 큰 은행 아니고는 맞아요.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에 돈이 한 10억씩 들어와요. 야. 근데 옛날에는 다 현찰이잖아요. 수표 그렇죠. 말에 해봤자 수표고 그 아니면 대부분 뭐 10,000원짜리 뭐 옛날에 50,000원짜리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10,000원짜리니까. 야, 사과 박스로 거기다가- 몇 박스씩 하루에. 그래가지고는 그걸 하루에 한 10억, 보통 한 10억씩 이렇게 야. 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잘 구해 와야지만 이제 그게 이제 저기잖아요.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참 호황이었어요. 잘 돼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때 나이도 뭐 20대 때 초반인데도 은행 가면은 완전히 대기업 사장. VIP죠. 예. VVIP. 옛날에 저기 뭐야 골드 카드라고 아시죠? 예, 들어보셨나 예, 모르겠는데 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기업들 사장이 아니면은 맞아요. 갖고 있지 뭐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1%만 갖고 있는 카드. 저 같은 경우는 그 20대 초반 때 그 골드 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수금하면 이제 직원들 해가지고 옛날 공공기가 가지고 1억씩 들어가요. 100만 원짜리가. 그거를 한 9개, 10개씩 항상 이제 해가지고 옛날 은행이 문이 닫아요. 마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당기는 게 있어요. 그 가방 같은 만 넣게 돼 있는 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어가지고 쭉 당기면은 이렇게 뭐 직원들한 식으로 딱 걸려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 딱 넣으면 걔가 가방에 쑥 근거로 들어가요. 아, 가방을. 네, 가방 통째로 넣는 통째로. 거예요. 네,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이게 얼마 해가지고 정산해가지고 얼마 뭐 예를 들면 얼마짜리 얼마고 뭐 얼마 이게 있잖아요. 네,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야. 아침에 이제 은행 업무 시간 문 열면 제가 이제 저기 은행장 그 업무 사무실로 딱 가죠. 가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먼저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 어제 이렇게 했네요, 맞나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다 그러면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또 그날 쓸 거 또 이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또 입금은 해놓고 다시 이제 출금. 이제 그 일도 하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대만도 많이 갔어요. 그것 때문에 물건 끝 때문에. 대만에 대부분 다 조립품 대만뿐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다 대만. 그래가지고 대만도 출장 많이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보따리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잡아야 돼요. 거기서 가져온 사람 또 있거든요. 그것만 또 전문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제가 폐가 한 달에 1,000,000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야. 근데 쓰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래저래 뭐 생기는 게 한 월급까지 해서 한 3,000원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3분의 2가 나가요. 왠지 아세요? 제가 노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가면은 그렇죠. 제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 거래처에 그런 데 가가지고 술 사주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러다 예전에는 보니까는 그거 많았죠. 또 원사장도 그 사장님 그런 적은 아니 문외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사장님 이래서 좀 접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알아서 하래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줘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하죠. 안 줘요. 그래도 자기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는 그 정도 들어와도 3분의 2가 나가는 거예요. 뭐 이것만 하네요. 다른 것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도 한 2년 반 정도, 한 결혼하기 전까지는 했으니까 한 조금 전까지는 그 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뭐랄까 힘은 들었어도 그래도 보람은 있더라고요. 그게 제 돈 가지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뭐 직원들 뭐 온 투자자만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제가 다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 그런 것 해보니까는 뭐 도움도 많이 되고 살면서 뭐 젊은 나이 그렇게 해본 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굉장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아마추어 그쪽에 보면 이제 무전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선인상 가다 보니까 그쪽이 1층 쪽에 보면은 그렇죠. 선인상가는 아마추어 제가- 무선의 메카였었잖아요. 네, 그쪽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는 뭐 업무형도 있고 네, 맞아요. 뭐 아마추어형도 물론 이제 그때 아마추어형도 있었겠죠. 제가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무전기만 다 무전기만 하나로 통일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이제
휴대폰 아날로그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 네. 있다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 아마 샀을지도 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휴대폰도 일찍 했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뭐 옛날 삐삐 시절부터 다 있었으니까 뭐 그렇죠. 삐삐부터 뭐 그런. 그러니까 빨리 접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이제 좀 아마 더 못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는 일로 온 거예요. 청주로. 아, 그러셨구나. 아, 오해님의 그 배경을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데요. 저는 오해님 엔지니어 출신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는 완전히 라디오 보이에서 세옹상과 빠돌이 아주 그쪽이 삶의 터전이셨네요. 야, 아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생활무전기라는 CB를 그때 그러면 우리 그 오픈되기 전에, 그러니까 허가되기 전에 이미 그쪽에 수출용 CB들이 그쪽 기판 단위로 해서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먼저 접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게 뭐 어떤 특성이 있고 뭐 그런 건 전혀 모르죠. 이제 문외한인데 이제 전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였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만드는 게 그 취미의 재미였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다음에 이것저것 뭐 많이 만들었죠. 만들기는 그쪽으로. 아, 그러셨구나. 그 그러니까 배경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해님의 햄 얘기뿐만 아니라 오해님의 인생 얘기의 시작 부분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청주에 내려오셔서 또 사실은 뭐 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주변에 누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셨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떻게 처음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청주로 내려다 보니까는 저는 쉽게 말하면 타지 아니십니까? 네. 타지다 보니까는 일로 내려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처가 쪽 형제가 이쪽에 있어요. 처가 쪽도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일 큰 언니죠. 식구로 말하면 이제 처형. 큰 처형이 여기 계시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뭐 큰 오빠도 오게 되고 작은 오빠도 오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 이제 형제들이 다 청주로 왔었어요. 그때 당시로. 그러다 보니까 식구도 제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다 보니까는 좀 있기 싫어하더라고요. 나도 청주에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맞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래도 세월상을 아는 사람이 계속 하려면 또 우울증도 뭐하고 그러면은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힘들게 사느니 그래도 내가 그냥 남자가 좀 힘든 게 낫지 여자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내려왔죠.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게 돼서 이제 밑에 지방에서 좀 내리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다시 올라오더라도 우선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너 뜻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다 처음에 와서 하다 보니까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타지 왔는데 그렇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또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삼아서 이제 옛날에 컴퓨터 저거 있잖아요. 부품 대리점 같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PC 이거 해서 이제 네네네. 파는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 이건 좀 말하긴 좀 뭐한데 텃세라고 그러죠. 그런 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타지 사람에 대한 좀 거리감을 두는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심했거든요. 네. 제가 있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게 느꼈으니까는 제가 시장 그걸 해보려고 좀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걸 해서 내가 아니 맨땅에 헤딩하기 시키더라고요. 돈만 투자해놓고 아닌 게 아니라 까먹게 생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쪽 길을 했기 때문에 뭐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여기는 싸게 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됐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길만 열면은 되잖아요. 근데 해놓으면 뭐하냐고 안 사는데 그렇죠. 지역세라고 맞아, 지역 사람이 이렇게 먼저 챙기는 그런 그런 게 사이더라고요. 청주하면 좀 강해요. 네, 강해서 그러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못 하겠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고 직장을 갔는데 또 페이가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로 이제 제 나이 때 직책으로 가장 달기는 좀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가장직책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책임자를 해가지고 하래요. 근데 폐를 생각하니까 폐를 그때 당시로 뭐 100만 원 좀 더 주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푹 가버리는 거예요. 네. 옛날에 대기업 다니시고 벌이가 네, 충분히 그게 있으셨는데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어받고 생활을 해? 자존심 그리고 이제 아니 자존심을 둘째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정이 그렇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뭐 돈이라는 거 조금 있긴 있어도 뭐 그 돈이라는 거 항상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벌어야 앞으로도 하려면 벌어야 되니까 생활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계속 연락은 오죠. 자기네한테는 이제 있으면 진짜 필요한 적이니까 결론은 못 갔어요. 안 되겠더라고. 그게 이제 그런 걸 버려야 되는데 쉽게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게 자꾸 그 생각, 아까 오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만 됐으면은 할 건데 그리고 그 돈 버가지고는 생활이 또 안 되니까 혼자 있으면 몰라요. 혼자 있으면 에이 그래 좀 뭐 하고 내가 다음에 뭐 좀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인맥도 좀 있고 그러다 보면 되겠지 하고 이제 했을 건데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방황을 좀 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거 저 해볼까 많이도 알아봤는데 진짜 여기는 또 페이도 작더라고요. 모든 업종들이.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전자 쪽에 했잖아요. 네. 전자를. 그래서 우연찮게 했는데 이제 전자에서 뭐 가장급을 구한대요. 그래서 갔어요 면접을. 그랬더니 그쪽에는 이제 저런데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PCB 오면 부품을 꼽아서 이제 안제품 만들어서 납품해주는 있잖아요. 중간 이제 네. 그걸 하는. 받으세요, 형님.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받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면접을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그쪽도 하면은 뭐 업이 같은 거 했으니까. 또 거기는 완전 노가던 거예요. 전부 다 여자만 있고 남자 직원이라고는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3명인가 4명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무거운 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노가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놀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하면서 찾자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렸죠. 이제 하면서 찾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고민하고 식구 얘기해야 되니까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처가 쪽이 음식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도 그런 쪽에 자신 있고 그러니까는 음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내키죠. 저는 못하니까 그쪽은. 그런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한 2년 정도 다녔나요? 한 1년 반 다닌다 나서 이제 그만 퇴사를 하고 이제 지금 현 업을 하고 이제 음식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식구한테는 엄청 미안하죠. 계속 고생. 주가 제가 돼야 되는데 주가 식구가 되다 보니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안착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오엠님이 이제 아마추어 모선을 어떻게 또 이쪽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되셔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접근을 하신 건가요? 4급을 통해서 이렇게 입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3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아마추어는 무전기 이 꿈을 계속 보기만 네. 하면은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무전기가 좀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충동. 근데 이제 사면은 뭐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하고는 싶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엄청나게 영역 시간 길었어요. 아침에 한 8시 정도 열면은 뭐 새벽까지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뭘 한다는 게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틈이 없죠. 사업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한참 한 10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던 게 이제 시간은 안 나고 주변에서 자주 빨리 할 수 있던 게 그전에도 이제 총각도 했지만 제가 낚시란 걸 좀 했었어요. 아, 낚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그게 유일한 낙이 되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죠. 거기 지인들이 좀 만나고 좀 이렇게 해야 만날 시간이 되는데. 없잖아요. 서비스업이라 또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러면 내가 진짜 아닌 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나. 그래서 이제 옛날 그걸 하다고 우연찮게 보니까 이쪽에 이제 보충동자 집에서 가까우니까 여기에 이제 낚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여기로 다니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동호회라고 있잖아요, 낚시도. 그렇죠. 그쪽에 이제 모임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었죠. 그게 한 20년 넘게 됐을 것 같아요. 동호회, 이제 낚시 동호회 나가신 게? 예. 지금 이 아마추어 하기 전, 한 1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아마추어 하기 전.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걸 접하게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무리를 했는가 봐요. 허리 뒤틀까 터진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 이제 심하니까는 병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저기 MR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신경 차던 데로 주사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주더니 그걸 맞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에 버티고 하다가 그 원장님 말씀 드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2번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서 이제 나중에는 다리를 완전히 못 쓸 정도 돼가지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완전히 눌린 거예요. 그 디스크 2번 터진 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막아가지고 신경이 죽어서 현재 원인도 아시다시피 제가 못 빠지고 생활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무리한 거예요.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낚시도 못 하자면서 그나마 그렇죠. 했던 게 이제 되는. 낚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찮게 또 이제 그 유튜브라는 걸 있잖아요. 유튜브. 그 공돌이 파파를 보게 된 거예요. 공돌이 파파 그럼 입문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신 거네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우연찮게 유튜브를 틀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보게 되고 옛날에 생각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해볼까 그런데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이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하시는 분 그렇죠. 계시면은 입문이 빠를 건데 맞아요. 접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초반에 방법이. 예. 연락처도 그리고 모르겠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죠. 거기서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 생소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접하기 힘들고 누가 거들어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했던 저희 좀 그 친형님이라고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한테 형님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요. 길이 없네요. 너 요즘 뭐 하자 막 그렇게 이제 여쭤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자꾸 무료에 하고 막 저기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 버리니까 그러더니 나 이게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좀 방법이 없네요. 그랬더니 네네. 말씀 계속 하세요. 그래? 내가 아는 동생이 이거 저기 아마추어 저기 하는 저기 뭐 본부장인가 기야. 예? 그래서 그럼 그분 좀 소개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알게 된 게 본부장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께서 연락해줘. 야, 내 동생 이래라는데 그거 하고 싶다니까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입문하게 된 게 계기가 그렇게 해서 이 아마추어 햄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시죠? 본부장님 만나서 이거저거 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딱 그때 또 제가 좋은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이 충북본부에서 교육이 없었답니다. 맞아요. 없었어요. 교육이 없다가 우연찮게 상급 교육이 딱 있는 게 제가 그 케이스 때 딱 우연찮게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급을 하지 말고 그냥 하려면 그냥 차라리 상급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급을 옛날에 이제 시청 옆에 본부 사무실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거기서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 지부장님이시죠. 지부장님한테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한 2달 정도가 2달인가 1달인가 있다가 이제 그때 옛날엔 지금 CBT가 아니라 옛날엔 다 필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의 시험지. 그래서 수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수원에 가서 아마 그때 그럼 OMR로다가 시험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3분이 갔었죠. 상급 저하고 그때 한 분이 2분이 상급 교육 받고 나머지 다른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전 본부장이셨다는데 그분이 이제 뭐 저걸 본대요. CW를. 그래서 그분하고 3분 해가지고 그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봤었죠. 수원까지 가셔서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임무를 하게 된 거죠 그때. OMR이 아니라 OCR이죠, OCR.
그쵸. 아, 오해. 아, 헷갈리네, 그게. 갑자기 여쭤보니까 좀 헷갈리네.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합격을 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확 오르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합격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장비도 뭐 그 전부터 막 장비를 사놓고 누구 말 맞다나 뭐 돈 맞추러 가잖아요. 무슨 저기를 교체를 안 하면 왜 거기만 오면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사놓고 물어보고 사놓고 뭐 이거 필요하죠 그러면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그게 창고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고 딱 했는데 맹걸요. 여러 오해인들의 뜻이지만 안테나를 치지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파트가 아닌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고는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테나를 치지를 못하면 하지를 못하니까요. 교신을 하는 게. 계속 고민하다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또 요즘에 공대를 폭파했지 유튜브를 보듯이 계속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오해니까 아셨다면 DV 교신이라고 DV 통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전자절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좀 저기 하니까는 이걸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걸 못했으면 그것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게 이게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훨씬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하기가 세팅하기도 세팅하는 힘들고. 것도 과정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그게 또 이제 저기 강릉에 DS도 ZBJ인가? 그분 오해님이 그거 영상이 있더라고요. 또 공대립하고 말고 별도로 또 그게 DMR 쪽으로 아니 통신 쪽으로 하는 거를. 근데 그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하나둘씩 따라다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애들이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해줬는데 나이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애들한테 야 이것 좀 해주라. 저도 다행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아니 근데도 세운상가에서 날 두고 기시던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계속 업이라는 게 야.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면은 네. 지금 제가 컴퓨터가 전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지금. 안 하니까. 단절이 되니까 그렇죠? 예, 이게 못 그때 쫓아가는 당시,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로 그거는 계속 하면은 이제 뭐든지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든지 하려고는 입장이거든요. 해보면 뭐든지 해보려고. 한 분야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아날로그 못하니까 디지털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둘씩 이제 리그에서 세팅도 하고 또 핫스팟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전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쉬웠던 거예요. 그게 핫스팟은 다 전자로 뭐 땜하고 뭐 프로그램도 깔고 막 해야 되거든요. 뭐 MMDB에는 거기다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 세팅해서 나지베이 파일 있잖아요. 나지베이 파일 소형 컴퓨터 거기다 해서 이제 프로그램 깔아서 넣어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고 또 저거랑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리그에도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런데 이제 뭐 요즘 디스타, DMR 이제 그것도 세팅을 하고 그 세팅하는 것도 또 힘들어요. 그게 또 안 알려주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둘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도 하는 우리도 리그 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듯이 그쪽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 이쪽도 한번 해본다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는 리그 정도 만들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제가 다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또 우리 아마추어 리그 같이 쓸 수 있는 게 저기 DV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보면은 무전기 같이 생겨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 유튜브 보고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것도 만드셨어요? DV 파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3.5인치짜리하고 7인치짜리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세팅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교신을 처음에 뭐든지 그러듯이 교신을 못하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배웠던 것도 까먹듯이. 그렇죠. 처음에 하려니까 말문이 안 들리잖아요, 이게. 가장 쉽게, 폴셀부터 안 들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문이 조금씩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오해님하고도 한번 1시간, 아니, 물론 거기서는 안 했지만은 중계기에서도 막 그렇게 좀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문이 튀고 그 DV 통신을 하게 된 게 가장 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게 저기 미국에 계신 교포분이신데 그 캐시언 ATW라고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분 저도 아시죠? 교신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그분이 또 그걸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분이 DMR 그분하고 1시간 반을 교신했나요? 처음 DMR 교신한 게 그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좀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도 근데- 재밌게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리그 같은 것도 직접 만드시기도 하시고 CW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웬만한 분 같으면 귀찮아서도 안 해줬을 건데 뭐 하나부 10가지 다 그냥 차근차근 그냥 알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시면 그래 그분 덕에 또 연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안 되면 사람이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게. 근데 그 뒤로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혔던 것도 이게 하면 뭐든지 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이게 안 될 때. 그럴 때도 보면은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하면은 막 풀리고 세팅 안 되는 것도 저도 그걸 그때 당시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해기는 해놓기는 해놨지만은 지금도 또 다시 하려면 또 봐야 돼요. 그 워낙 복잡하잖아요. 네, 또. 근데 그거를 그냥 풀림없이 막 수수수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놓은 게 다 쓰거든요. 뭐 이제 이게 하는 종류가 많아요. 컴퓨터로 하는 것도 있고 뭐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있고 휴대폰하고 또 핫스팟 연결해가지고 저 블루 DV라고 그래가지고 뭐 또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걸 또 만들어야 돼요. 또 그것도 그런 것도 만들고 뭐 두지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연결해 쓰려면 이제 두지라고 그래요. 거기도 이제 컴퓨터는 무전기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제 핫스팟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다 보니까 다 돼요. 세팅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뭐 안 되면 좀 뭐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울산에서 보면은 오인님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스웨네트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을까요 아마요. 울산에서 하는 거. 울산에 지금 그 디스타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죠 아마. 거기에 디스타 DMR 중계기가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거의 5대인가 그래요. BBD 의원님이 계신. 네, 맞습니다. 그 오인님하고 저하고도 잘 알죠. 지난번에 저기 연명 전 끝에 가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교신도 하고 이제 아이브는 못했었던 교신상으로 알고 이제 다음에 한번 뵈자고 그래서 저기도 햄페어도 한번 옛날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햄페어 간다고 그래도 못 갔다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의원님이 해주신다고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분이라고 가셨으면 제가 갔을 건데 제가 몸이 이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DV 쪽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뛰려고 그랬는데 오해님이 이제 알아서 잘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편안해요. 정말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DV 하면은 이제 저는 생각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HL5 BBD, 그 다음에 DS5 QDR, 그분. 그 다음에 대전에 또 그 아주 BAT 의원님. 아주 활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오해님이 이제 또 그 DV에 관심 갖게 된 배경을 이제 알았어요. 지금 대화가 이런 대화가 없었으면은 오해님이 왜 갑자기 DV, 물론 뭐 안테나가 없어서 다른 것이는 못하기 때문에 DV를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배경에 세운상가에서 그 뼈가 아주 잔뼈가 굵으신 그게 분명히 있었네.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해님이 이제 DV 쪽에 보면 이제 DMR 크게 뭐 그 다음에 디스타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양쪽을 다 즐기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DMR 디스타 다 하고 있고 이제 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안 빠지고 별일 없는 한 이제 안 빠지고 수연회때는 매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OP를 보시는 분이 두 분이 보시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HL5 BBD 의원님하고 식스케5 CMC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쪽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신 분이죠. CMC 의원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오퍼레이터 하셔가지고 이제 한 주씩 이렇게 교대로 해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을 주셔요. 그리고 여쭤보면 잘 대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아니면은 또 이제 김해에 모였던 DS5 QDR 그 의원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외로 이제 교신을 안 하면 모르는 분들인데 의외로 그런 분들은 아마 위에 대선배분들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완전 베테랑급들인데 그래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볼도 하고 그래서 친분도 쌓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좀 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영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교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저는 어머님이 교신이냐 맞아요. 그런 사실 편견이 없어야 되고 골고루 즐겨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머님이 DV 쪽에 참 잘 안착되신 게 너무 좀 다행이고 또 잘 맞으신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사실 어머님하고 얘기하면 DV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고요.
그 저는 이제 DMR 운영에서 캐시원 ATWM하고 많이 교신을 해가지고 좀 이제 교류가 좀 있었고, 그 DV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무선으로 물론 뭐 연결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다가 넓게 전 세계 구축해서 운용되는 게 DV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은 정말 그 전파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 좋은 그 솔루션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파 상태 안 좋을 쪽에는 DV 통신을 그래서 했었고, 근데 오해님이 이제 DV 쪽에 애정을 갖고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맞는 건 또 DV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오해님이 이제 DV 하시면서 많은 교류가 있고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또 혹시 있고 있을 텐데, 뭐 그런 얘기하고, 혹시 DV 교신에서 첫 교신은 어떤 분하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그 계신 교포분이신 캐시언 ATW 그 오해님하고 처음 그분하고 첫 교신하신 거예요? 야. 그것도 제가 이제 옛날에 그 QDL 오해님이 네. 라스트 타임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데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V밴드 2m 분들은 140에서 콜을 내면은 우리는 보이스로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는 보면은 눈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느 분이 지금 콜 대기 상태에 맞아요. 있고 어느 네. 분이 지금 어느 어떤 방에서 어느 채널에서 맞아요. 교신을 하고 얘기하고 계신지 이제 있다는 걸알수 알기 있죠. 때문에 그걸 이제 거기다 이제 해놓고 그걸 하면서 이제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해보려는데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놨는데 이제 거기 이제 에코 테스트가 있잖아요. 거기 네. 이제 교신은 이제 해보기 전에 이제 네가 이상이 없나 네, 에코 테스트는 이제 맞아요. 별 이상이 없더라고 그러는데 딱 보는데 특이한 콜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는데 이제 거기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그렇죠. 국내 콜들만 나오는데 그래도만 이분이 이제 보는데 자꾸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만. 그럼 나도 이분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딱 했는데 우연찮게 교신 딱 끝난 거 동시에 제가 이제 콜 채널로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제 콜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연기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뭐 안테나를 못 써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꾸준히 해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사람이 포기해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고 나서도. 네, 입문하기가 참 잡하기도 힘들었지만은 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포기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이 DV 통신을 찾았고, 그리고 제가 또 할 수 있었으니까 했을까요? 또 DV 통신 한다고 또 힘들잖아요. DV는 또 안 하려고 더 힘드니까. 그렇죠. 입문 그래서- 과정이 좀 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다던 것도 저것도 이제 또 한편 또 고맙게 생각해요. 그걸 또. 못했으면 아마 이것도 포기해서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저도 이제 아마 아유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접었을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또 교신을 안 하더라도 저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집에서 사무실 오고, 그리고 아마추어 뭐예요? 봉사활동하네요. 봉사정신. 그래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려고 이제 매일같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 예,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으신 좀 말씀. 뭐랄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리그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장반짝거려요. 뭐 이것도 만져보고 안 되면 저거 세팅하다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보면은 뭐랄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되려. 오히려. 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걸 보면 몰라요.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했다가 안 됐던 것들, 뭐 아까 얘기했던 DV를 하다가 다른 걸 해보려다가 세팅하다 보면 막힐 때가 많아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는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그램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오임도 아시다시피 뭐 하나만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쉽게 뭐 소수점 하나 잘못 찍으면 안 돼요. 그걸 하다 보면은 또 우연찮게 잘 돼요. 그럴 때는 또 그러다 보니까 대정을 갖고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이제 거동할 수 있는 한은 아마추어는 계속 끝까지 할 겁니다. 제 아까 말씀드린 제 인생이 새로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애정과 막 이런 열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말씀해서 제가 DV를 접해 보니까 DV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아마추어를 이제 안테나를 못하고 이런저런 너무 이제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DV이신 분들이 은근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안테나가 없어서 해머를 할 수가 없는데 DV를 하고 나서 그나마 해머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DB라도 있어서 내가 정말 다행이다. DB를 안 했으면 나는 안테나를 세울 수가 없어서 햄을 사실 떠날 상태였는데, 그래서 DB라는 곳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DB 하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DB 통신으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만 볼 수 있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골고루 넓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게 됐거든요. 조금 제 얘기를 좀 해가야 되는데요. 의원님, DB라면서 혹시 기뻤던 일이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너무 좋았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교신을 하고 싶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테나가 없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 힘으로는. 그래서 찾던 게 이제 DV인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첫 교신하는, 뭐든지 누구든지 첫 교신이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죠. 예,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첫사랑이 그렇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이제 아날로그 교신 같은 경우는 못했으니까 단파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 따는 게 단파 교신 하려고 하는 거지. 뭐 UV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 교신인데 해보고 싶고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테나가 있다고 해도 미국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야 뭐 순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게 된 얘기가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음에 전리층에 앉았을 때는 단파 교신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다음 유일하게 세계하고 교신할 수 있는 게 DB 통신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DB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겸사겸사, 다음에 그런 생각도 해서 이제 맞아요. 겸사겸사 한 것도 있고, 안 돼서 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 맨 처음에 첫 교신 하신 분이 가장 많이 남고, 그분이 이제 조언해 줬던 게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감명 깊이 몸에 새겨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라면 철저 하나하나 물론 못하겠지만은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정이 아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V 쪽에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는 기쁜 것도 있고 또 더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뭐랄까 DV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니까 좀 말이 좀 약배가 있긴 한데, 안 하신 분도 있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물론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테나를 해서 상대방과 지가 지금 잘 들리지도 않는 보이스를 그걸 잡아서 교신을 하고 그런 것도 참 의미 있고 뜻 있는 데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교신을 할 거냐. 저는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입문자들이 많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라고 좀 봐요. 오히려 이제 사급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안 돼가지고 호심 잃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DV가 굉장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제가 수연아트에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뭐 잘 나와요. 요즘. 그래요? 예, 보면 자주는 아닌데 이제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며칠은 또 아이엘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데 뭐 좀 했다고 그러던가 알코올인각인데, 오, 내가 교신한 거 보고 놀랬어요. 완전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말하는, 처음에 하면은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말문 트인다는 게. 근데 몰라, 얘기 들어보면 좀 되긴 됐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됐다고 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신한 내용 보면은 완전 베테랑이에요. 한 몇십 년 한 사람 같아. 그렇게 잘해요, 교신을. 뭐, 언변 하나 틀린 거 없이 또박또박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완전 자연스럽다니까 제가 하고, 와, 제가 더 부럽더라니까. 내가 훨씬 오래 했는데 나는 저거 하지를 못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러잖아요. 내가 다음에 뭐 교신하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든 빠뜨려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똑똑하고 요즘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배우는 것도 빠르고 똑똑하고, 맞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면은 좀 제가 이제 이쪽 교육을 하고 올 때 보면 하고 싶은데, 이제 교육을 하고 오고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인 DV 한다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알고 나면은 권해드리고 저기 해야 되는, 지금 아날로그 교신 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 DV 통신을 더 어렵다는 DV 통신을 하라 그러면은 세팅하는 과정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거는 이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했던 가락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그럼요. 한 번 보면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웬만한 거 좀 까먹을까 봐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뭐 다시 세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주에서 오엠님 제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네요. 그 DV 쪽으로 사실 그런 배경이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뭐 알게 되는 것도 많고 오해님이 역할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DV를 앞으로 이용해서 오해님이 혹시 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지, 그 다음에 또 언어 쪽의 얘기가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DV가 제가 제일 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DV는 외국하고의 어떤 그 상황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거든요. 제 강점이 아마추어의 어떤 수단보다도 제일 강한 강점이 DV에 있는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뭐 어떤 계획이나 목표 또는 어떤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큰 계획은 없고 저 같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면 아무래도 좀 인구가 우리 가장 제일 가까운 제가 상대가 아무래도 제일 많아야. 네. 그래야지 좀 얘기도 좀 통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나눌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첫째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할 수도 없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또 DV 쪽으로 하나 뭐 중계기 같은 이런 것도 해보려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한테 말씀도 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다시 또 좀 길이 좀 멀 것 같아서 이제 적기는 적었지만은 그것도 장비는 제가 세팅하러 그런 거 다 가지고 해놨어요. 준비는 다 뭐 무전기면 뭐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제 하드적으로 필요한 건 다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저도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구가 바람이라면은 좀 인구가 좀 많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그러면 이제 저도 좀 활발하기도 하고 교실은 저는 그래요. 솔직히 아마추어라는 건 꼭 아날로그 교신 안테나를 쳐야만 교신이라는 걸 그런 거를 아니고 저 같은 그 분야에서는 뭐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뭘 한 가지 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마추어 모선도 뭐 할 수 있는 교신 방법이라는 거는 방법은 다 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걸림돌은 이제 아날로그 쪽에서 걸림돌이 많이 생기죠. 아시다시피 안테나를 못 치다 보니까. 저는 청주에서 그런 쪽에 이제 그 한 분야에 관심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넓게 다양하게 좀 포진을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배경 몰랐었는데 원님하고 오늘 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런 부분들도. 그래야 저도 그렇게 원님께서 어차피 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같이 하시면 더 낫죠. 아무래도. 그리고 첫째는 대화 상담을 쓴다는 게 그 자체가 맞아요.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맨날 이거 떠들으면은 다른 분들 얘기하면 그게 무슨 무선이야. 그리고 뭐서 차단을 들어오니까 저 같은 거는 말미님 건을 조차 이제 뭐 그렇죠. 힘들고. 힘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꼭 해서가 아니라 대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추어에 대해서 이제 대화라도. 그래서 좀 저도 DVR 공감되는 DMR 세팅해서 다시 나가야 되겠는데요. 왠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DMR 쪽으로만 돼 있으시면은 화요일날 저기 안양에 계신 안양 지부장님이신가 그분이 아니 6K2 LMB라고 그분 아시나요? 혹시 나이도 오토바이 타시고 좀 등치도 있으시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 하이네트라고 하거든요. 네. 8시부터인가? 네네. 근데 저도 참석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직업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시간에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세팅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휴대폰에서 할 수 있지만 휴대폰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오해님이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서브에 계셔가지고 사실 상당히 좀 불리해요. 여러 가지로 보면.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솔직히 저 같은 거 야외 운영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솔직히 이제 안에서 안테나를 못 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야외 교신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소타입니다. 소타를 네, 소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구나. QRP 장비도 다 장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대전에 누구야 저기 그 소타 하신 FIA. 네, FIA 의원님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조언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 다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고는 싶은데 그게 망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탈한 게 또 있잖아요. 그거. 네. 그걸 하는데 이제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게 한 가지 접해를 빨리 이제 그쪽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솔직히. 주변에 또 분위기도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니까요. 주변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좀 이렇게 맞아요. 가고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몸이 불편하자는 거예요. 밖에 나가도 마땅한 게 뭐예요? 안테나를 쳐야 되자는 거예요. 혼자. 근데 혼자 안테나 치기가 좀 힘드니까 뭐 소타 같은 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포타도 공원 간다고 그래도 공원 가서도 제가 안테나를 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좀 하시는 분은 계시면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지구에서도 2달에 한 번씩 야외 네, 그렇죠. 운영하는 것도 특별한 일 아니었으면 꼭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참석하거든요. 뭐 일이 있다 보면 못 가지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것도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마음같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속상할 따름이죠. 제가 오해님의 그 행보를 보면 정말 그 점퍼시장도 매번 가서 어울리시고 그 다음에 KDN 서비스 충북본부 할 때도 늘 거기에 자리하셔서 사진에 제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빨리 다리가 일단 나는 게 오해님이 일단 소타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니까 빨리 완쾌가 되셔가지고 일단은 거기서부터 해서 또 오해님의 이 아마추어 무선의 꿈을 좀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해님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이제 늙어가면서 같이 재미난 아마추어 무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해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서 또 2부, 3부는 또 뭐 몇 년 뒤에 할지 다음에 할지는 또 뭐 수시로 아마 오해님한테 부탁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정말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오해님이 또 그 배경을 깊숙이 이렇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찬찬히 오늘은 오해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제 그 아마추어 무선과 관련된 미래의 모습 아니면 아마추어 무선이 오해님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뭐 끝까지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추어 무선이 내 인생에서 뭐뭐시다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뭐뭐시다를 한번 채워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감을 종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처음에는 좀 참 말하기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튀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마추어는 뭐 오해님보다는 훨씬 뭐 후배지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허심탄회하게 아마추어에서 얘기했을 때는 딱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했던 얘기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솔직히 오해님만 알아주시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게 참 뿌듯했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 아마추어라는 거는 제가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하지만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아무래도 뭐 불편하면 못하고 그렇죠. 뭐 제약이 맞아요. 뭐 이러면 못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내가 시간만 조금만 내면 되고 큰 뭐 크게 아프질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마추어라는 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오해님하고 저하고도 물론 있지만 끝까지 오래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지들까지 같이 보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추어라는 거는 제 2의 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뭐랄까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끝까지 하고 싶은 취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님하고도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그리고 오해님하고 오래만에 또 이런 대화로 오래 나누다 보니까 기분도 좋네요. 이런 대화가 날 그동안 뭐 알고는 지냈지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도 겸사겸사 마련돼 해가지고 허심탄회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엠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참 들려서 너무 좀 의미 있는 시간 같고요. 오엠님한테 이렇게 진득하게 사실 말씀 들을 기회가 살면서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깊숙한 얘기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보고 원님의 얘기를 또 계속 또 졸라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님.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두섭이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자리를 이야기했을 때 자리를 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오해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님.